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찬바람이 몰아치는 요즘, 따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점심시간만 되면 거리로 쏟아지는 수많은 직장인들. 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까요? 맛있어야죠, 음식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음식이 그래도 맛있어야 가는 것 같아요. 편리하고 그냥 뭐 장소가 편하고 맛이 괜찮고 가격이 괜찮으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사실 비슷하니까 특별하게 맛있거나 뭐 유별난 데가 없으니까 서비스 잘해주고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애지간한 데 아무 데나 가요. 고민 안 하고. 어차피 집 밖에서 먹는 한 끼 밥이라 치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들 말하곤 하는데요. 이러니 한 집 건너마다 식당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음식 장사로 성공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 만만치 않은 음식 장사에 1년 6개월 전 겁없이 도전장을 낸 한 부부가 있는데요. 40 초반의 박철승 씨와 우지연 씨 부부입니다. 음식 장사는 처음이지만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는 이들 부부. 이들의 특별한 음식 장사 성공 분투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곳이 철승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모여대 근처에 위치한 30여 평 남짓한 가게. 이 가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벽에 걸린 자격증들입니다. 이 식당의 안주인인 지연 씨는 전직 영양사 출신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식당 주방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육수 염도가 잘 맞나 염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맛으로 먹어봐도 되긴 하지만 사람 입맛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염도계로 항상 재는 게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도 있고. 비단 염도만이 아닙니다. 칼칼하고도 시원한 자신만의 특별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 그간 지연 씨는 가게를 열기 전부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왔다는데요. 다시마, 뭐 표고, 팥뿌리, 과일 껍질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가게에 사활이 걸린 이 육수를 얻기까지 그간의 노력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실험조리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간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맛 간장 저희 뭐 식자재에서 쓰는 간장 많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집에서 만드는 간장부터 뭐 다른 나라 간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먹어보고 시식해보고 또 실험조리 해보고 그렇게 해서 육수도 이제 뭐 다시마만 해도 되고 표고만 해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육수를 이제 다 해보고 저희 불고기와 제일 맞는 걸 좀 찾았죠. 만족할 만한 맛을 찾아내기까지 심지어 부부싸움도 무척 잦았다는데요. 신랑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이제 저희 신랑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 입맛에만 맞추면 된다 그래갖고 계속 하고 화내고 이제 못하면은 이게 아니야 다시 하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저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너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서 이제. 지연 씨 부부가 내건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불고기. 흔히 불고기라고 하면 그저 달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억지로 낸 단맛이 아닌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
온갖 과일과 채소를 첨가해 숙성시킨 불고기 양념도 개발해냈습니다. 당도 역시 꼼꼼하게 측정해 늘 일정한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음식도 어떤 때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맛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같은 재료로 해도 음식이 또 맛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기계는 속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울로 하긴 하지만 이게 또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불스랑 당도랑 염도를 다시 또 재고 있어요. 확실하게. 최고급 한우를 세심하게 손질하는 건 남편 철승 씨의 목. 절대 업자에게 맡기지 않는답니다. 고기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만큼 깨끗하게 돼도 오질 않아요. 이 가게를 열기 위해 그는 여러 요리 학원은 물론 직접 육가공 과정까지 수료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비위가 좀 제가 비위가 약했는데 도살장에 들어가니까 일단 고기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 비린내 때문에 처음에는 좀 했는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6박 7일 동안 있으면서 그거 다 해체해보고 왔죠. 해체해보고. 제대로 된 불고기 전문점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고기부터 양념까지 창업 전부터 부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불고기였을까요? 불고기가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긴 한데 너무 맛이 다 똑같아요. 불고기는 단맛 하나. 그리고 불고기를 만드는 재료는 다 고기가 안 좋은 부분을 쓴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의 안 좋은 면을 양념을 달게 해갖고 가린다는 게 보통 대중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좋은 고기로 해서 이제 양념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실제로 다 만드는데 좋은 고기로 좋은 맛을 내면은 이게 오히려 틈새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불고기를 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개발한 불고기가 특별한 또 한 가지는 바로 완도산 최고급 전복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얘네들이 힘이 엄청 세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싱싱한 거는. 단가로 치자면 말 그대로 남는 게 없는 장사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기도 한우고 그러니까 젖소나 유고가 아니라 고기도 한우고 전복도 살아있는 것만 써야 되니까 이것도 죽으면 못 쓰거든요. 저희가 손님상에 나갔을 때 살아있는 싱싱한 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죽은 거는 빼고 있어요. 특제 양념을 한 최고급 한우에 귀하디 귀하다는 전복까지 대령했으니 그 맛과 영양이야말로 두말하면 잔소리일 텐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장사해서 돈은 제대로 벌 수 있을까요? 이토록 최고의 재료만 고집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일단 맛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어차피 유구나 아니면 수입 뭐 미국산이나 호주산 같은 거를 하면은 단가는 싸지만은 맛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하는 거죠. 더욱이 건강한 음식을 팔기 위해 조미료도 쓰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미 조미료에 길들여진 손님들의 입맛입니다. 처음에는 이 집에 조미료 안 쓰나 봐. 그래서 좋은 긍정의 의미를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좀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싱겁다, 맛이 없다, 지금 조미료 안 쓰나 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미료를 쓰게 되면은 근처에 있는 식당하고 맛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뭐 입맛은 확 땡기긴 하겠지만 결국은 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화를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조미료를 안 쓰고 지금 그냥 다른 걸로 다 간을 내고 있죠. 그래도 이런 부부의 정직함과 착한 고집 때문인지 알아주는 단골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올 때마다 반찬이 틀리고 그때그때 바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깔끔하니까. 가게 문을 연 지 1년 6개월. 요즘도 손님들의 반응을 접하며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데요.
지금도 연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맛은 지금의 이 맛에 안주하지는 않고 지금 조금씩 계속 알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맛이 나올지는 뭐 그러니까 만들어서 먹어보고 아니면 그만두고 근데 계속 그걸 하고 있긴 해요. 현재 아르바이트생과 직원 1명 말고는 모든 가게 일을 부부가 도맡아 해내고 있는데요. 이 바쁜 가운데 대체 웬 도시락일까요? 아, 도시락 이렇게 계속 주문해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약국하시는 분인데 비워두고 오실 수가 없어갖고 가게로 좀 배달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드시고 계세요, 계속. 매번 도시락을 챙긴다는 게 수고스럽지만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게 부부의 평소 신조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드리고요. 또 거기 또 맛있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손님 소개도 해주시고요. 맛있다고 칭찬해주셔서 거기서 얘기 듣고 왔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또 보람이 되더라고요. 맛있다고 또 찾아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정성껏 싼 도시락이 준비되면 배달은 남편 철승 씨가 맡습니다. 네. 도시락의 배달 장소는 5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약국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는 곳이지만 그저 말없이 가져온 도시락만 건네곤 합니다. 돈만 받고 나오시네요. 좀 안 친하신가 봐. 말을 못 붙인다니까요, 저기는. 아, 왜요? 약국의 특성상 그 이제 뭐 복약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인사하고 그러면은 말이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새벽 장사 준비부터 시작해 온종일 가게 일로 엉덩이 한번 의자에 붙이지 못한 부부는 이제서야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지금이 딱 근데 점심시간 끝날 때니까 식당은 거의 이 시간에 먹어요.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는 거죠. 그저 손님들이 먹는 반찬뿐. 불고기집이지만 정작 밥상에 불고기는 안 보이는데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안 먹잖아요. 여기는 전복부문 한우 불고기 안 먹겠네. 먹어본 지 한참 됐죠.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다녀오세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가게를 나서는 지연 씨. 발걸음이 무척 바빠 보입니다. 아직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채 사봐요. 야채 사러? 네. 많지는 않고 그냥 몇 가지 내일 반찬 할 거 몇 가지만 사러 가요. 큰 거는 신랑이 저기 식자재 매장 가서 사오는데 지금 거기는 좀 박스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소량은 안 팔거든요. 그 소량은 이런데 제가 장을 직접 나와서 보고 있고요. 모처럼 가게 밖에 나와도 한눈을 팔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지 또 빨리 준비를 하죠. 가게 좀 비워놓고 왔으니까. 편하게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배달해주지 않아요? 야채. 근데 배달도 좀 많은 양이어야 되는데 또 제가 가서 직접 보고 그날 좀 싼 제품, 뭐 신선하고 좀 싼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요. 식당에서 20여 분 거리에 이곳 채소 가게까지 일부러 찾아와 꼼꼼하게 채소를 고르는 지연 씨. 7,000원. 하루 15시간을 가게에서 보내는 그녀가 잠시 가게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때뿐입니다. 오면서 이제 한번 이 동네도 둘러보고요. 또 무슨 식당이 새로 생겼나도 한번 보고 다른 데도 좀 보고요. 가게에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지연 씨. 한참 뒤에야 겨우 잠시 앉아 쉴 잠이 생겼는데요. 이제서야 좀 한숨 돌리시네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잠깐 쉬고 하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하자. 발바닥이 너무 아파갖고.
종아리가 팅팅 부은 게 이제 막 살이 돼갖고 종아리가 무다리가 됐어요, 완전히. 과거 영양사로 직장에 다녔던 그녀가 이처럼 고된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남편의 오랜 꿈이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을 했던 남편 찰승 씨는 지연 씨와 결혼 1년 만에 그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그 전기 톱이 스위치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그게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배하고 다리의 근육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 증후군이 와가지고 그 했던 인테리어를 다시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영양사고 현직 영양사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요식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창업을 위해 나름 준비도 많이 했고 가게를 연 뒤론 하루 15시간 이상 가게 일에 매달리지만 힘든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 음식이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만의 또 노하우가 있고 이런 뭐 불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불고기가 이게 맛이 뭐냐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느니 이렇게 와갖고 뭐 사장 와봐 뭐 이러면서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손님인데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신다 하고 좀 이렇게 들어야죠. 뭐 손님 앞에서는. 드디어 저녁 장사도 마치고 오늘 하루의 영업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하루 매상은 어땠을까요? 그죠. 많이 벌으셨어요 오늘? 별 못 벌었네요. 저녁에 손님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낮에는 손님이 좀 계셨는데 저녁 때 손님이 좀 없네요 오늘. 이렇게 매상이 시원치 않은 날엔 괜스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탓이라고 하면은 핑계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건지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항상 그런 고민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그거죠. 왜 손님이 없을까?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혼 1년 8개월 차인 두 사람. 아직 슬아의 자녀는 없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주무세요? 저녁 드셨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온종일 집에 혼자 계실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머리에 눈 쪽에 좀 혹이 2개 있으세요, 뇌종양으로요. 뭐 좀 많이 어지럽고 가끔 그러셔갖고 또 넘어져갖고 저번에 무릎이 깨지셔갖고 한 7번 꿰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어머니뿐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이세도 갖고 싶은 두 사람. 그 모든 미래를 위해 지금의 이 고단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 날 장을 보기 위해 가게를 나서는 찰승 씨. 재료 하나도 배달시키지 않고 직접 본인이 구입하러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모르고 식자재에서 시켜서 썼는데 그게 품질 차이가 많더라고요. 결국 품질 차이가 맛하고 연결이 되니까 직결이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르는 게 제일 좋죠. 어제 매상이 좋지 않았던 만큼 행여 의기소침하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찰승 씨의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일희일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은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가게에 필요한 식재료를 이곳 대형마트에서 직접 구입하곤 하는데요. 장 보는 일도 이젠 주부들 못지않게 선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또 들려야 돼요. 지금 오늘 열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특히 오늘은 가게에서 쓸 김치도 담가야 하는데 마땅한 물건이 없으면 이렇게 인근 재래시장까지도 찾곤 합니다. 마침 김장철이라 채소값도 금값인데요. 그래도 손님들을 위해서라면 더 싱싱하고 질 좋은 재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참을 돌아다닌 뒤에야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찾은 모양입니다. 흔히들 음식 장사라고 하면 쉽게들 말하지만 그런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찰승 씨도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사무직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승진이 좀 빠른 친구들은 승진이 빠른 만큼 퇴직을 빨리 해야 되니까 막상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식당 하면 다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식당만큼 힘든 거 없어요. 정말 성공률 없고 이거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진짜 되지도 않는 게 이건데 저도 이쪽으로 데려갔으니 노력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먹는 장사라는 게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찰승 씨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절대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온 찰승 씨가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매출 장부 1년치 내년 건데 1년치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어려운 경기 탓에 그저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해온 형편인데요. 내년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와이프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고기를 갖다가 지금 다른 걸로 좀 바꿔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매장을 다른 데다 오픈을 하나 더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내 지연 씨도 남편이 직접 만든 이 장부에 부부의 미래와 희망이 가득 쌓이기를 누구보다 기대합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예요? 많이 적었어요, 그치? 대한민국에서 음식 장사를 한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새해엔 이들 부부처럼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미소 짓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